안녕하세요. 오늘은 83회 기업회계 2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내부의 정보 이용자에게 재무제표를 통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내부가 아니고 외부의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해야겠죠. 이게 조금 얇게 할게요. 네. 외부 정보 제공 이용자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 복식 보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하여 모든 재산의 변동 상황을 기록한다. 맞고요. 3번 회계기간이란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보고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간적 단위를 말한다. 맞고요. 4번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는 재무상태표이다. 맞죠? 1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2번 다음에 유가증권 거래가 한국의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한국은 8월 10일 시작성 있는 단기매매증권 4,000주 1주당 취득금액 2만원을 취득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12월 7일 한국은 보유 중인 단기매매증권 중 1,000주를 1주당 24,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수수료 비용 100만원을 차감한 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저희 2만원을 취득했는데 24,000원에 있으니까 4,000원 이득 받네요. 4,000원인데 저희 1,000주 그러면 400 끼고 400에서 이제 수수료 100만원 빼면 300이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서울은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인해 보유 중인 토지 공정가치 700, 잠고가액 500 그러면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200만원이겠네요. 를 채분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인 대안에 이전하였다. 대안에 대한 채무액은 900만원이다. 서울이 채권 채무 조정으로 인식할 손익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채무액이 900인데 저희 토지 700만원짜리 줬죠? 그러면 저희 채무조정 이익을 또 200만원 봤어요. 그래서 200만원 더하기 200만원 해서 정답은 3번 400만원 됩니다. 4번 2023년에 사업을 개시한 경기는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23년 말 창고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재고자산 일부가 소실되었다. 그럼 화재 후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남은 재고자산이 17만원으로 확인되었다. 화재 전 매입한 재고자산은 190만원이고 매출액은 250, 매출원가는 160만원으로 보고되었다. 매출원가가 160. 화재로 인한 재고자산의 손실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저희 30이 원래 있었어야 했는데 30 중에 이제 남은 건 17만원이니까 30에서 17만원 빼면 2번 13만원 구할 수 있겠네요. 네, 4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5번 중부는 2023년 10월 1일 소유하고 있던 매출채권 1000만원을 거래은행에 매각하면서 통제권을 모두 이전하는 조건으로 현금 950만원을 수취하였다. 다음 중 중부의 매출채권의 그 매각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올바른 것은 1000만원짜리 매출채권을 줬고요. 현금을 950만원 했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50만원 잡혀겠죠. 2번이 정답이네요. 6번 다음은 인천의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중 아래의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2023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300만원에 취득하였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 내용연수 5년, 잔존가액 5만원, 상각률은 45%라고 가정한다. 정률법이 나오는 순간 잔존가액은 필요 없는 자료가 돼버립니다. 2024년 1월 1일 기계장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소모품 교체 비용 5만원이 발생하였다. 네, 그럼 이거는 이거는 기계장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거니까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수익적 지출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2023년도 1번부터 살펴보면 2023년도 정률법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300만원이다. 맞고요. 2023년에 감가상각비는 135만원이다. 300만원에다가 45% 곱하면 돼요. 곱하면 135만원 구할 수 있고요. 맞고요. 그럼 300만원에서 135만원 빼면 165만원입니다. 2023년 말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165만원이다. 맞습니다. 네. 기계장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거고, 만약에 기계장치의 내용 연수를 늘린다거나 그러면은 자본적 지출을 처리해서 이제 자산 가액에다가 추가하면 되겠죠. 7번 12월 말 결산법인인 대전은 2024년 10월 1일 단기 보유 목적으로 1주당 예매금액 1,000원인 충남의 주식 100주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25,000원을 지급하였다. 2023년 12월 31일 충남의 1주당
가치는 6,000원이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전의 대명석 대표상 단기매매증권의 정부 가액은 단기 보유 목적으로 했으니까 단기매매증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6,000원 곱하기 100주네요. 60이네요. 네, 7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6,000원 곱하기 100주 하시면 됩니다. 8번. 아래 자료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만 묶인 것은 1번. 거래나 사건을 사실대로 충실하게 표현한다. 충실한 표현, 신뢰성에 관한 설명 맞죠? 재무정보가 특정 이용자에게 치우치거나 편견을 내포해서는 안 된다. 맞고요. 신뢰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네요. 재무정보가 왜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되어야 된다. 적시성은 목적 적합성이죠. 정보 이용자가 미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예측 가능성이네요. 예측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목적 적합성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라는 목적 적합성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9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결산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 자기 합수표 현금 맞고요. 선입자 수표 아니고요. 우편한 증서 맞고요. 보정기금 맞고요. 65만원 맞고요. 네, 2개월 만기 맞고요. 그러면 30 더하기 50 더하기 20 더하기 65만원 더하기 15만원 계산하면 180만원 걸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비상장 법인인 광주는 한여름시로부터 토지 공정가액 8천만원을 취득하면서 1주당 예면가액 5천원이 보통 주식 만주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다음 중 광주의 토지 취득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올바른 것은 토지 8천만원짜리를 샀어요. 줬어요. 그 다음에 저희 자본금이 이제 예면가액 5천원에다가 만이니까 5천원 곱하기 만주 계산하면 5천. 이거 주식 발행 조각금 3천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1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1번.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취득하여 기존 건물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일괄 취득 금액을 토지의 취득원가로 한다. 맞고요. 건물 취득 시 중개 수수료는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맞고요. 3번. 기계장치를 설치한 후 발생한 기계장치 시 운전비는 기계장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맞습니다. 4번이 틀렸는데,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취득한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은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게 아니고요. 신축 건물이 아니고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죠. 네, 정답은 4번이었고요. 12번.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 부채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부채의 정의를 만족할 수 있어요. 1번이 틀렸네요. 2번.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너무 맞는 말이죠. 3번. 부채는 기업 실체가 현재 시점에서 부담하는 경제적 의무이다. 맞는 말이고. 4번. 비유동 부채는 유동 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부채를 의미한다. 맞죠? 13번. 12월 말 결산법인인 부사는 2022년 초에 유형자산을 80만원에 취득하여 내인연수 5년 자존가치 0원 정기법으로 승각하였다. 2023년 말 현재 유형자산 회수 가능액이 25만원일 때 부산이 인식하 2023년의 손상차수는 얼마인가? 2025년 초에 했고 2023년 말에 이제 손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저희 2년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80만원 나누기 5 곱하기 2 계산하면 80만원에서 32만원 빼면 저희 장부금액 구할 수 있고요. 그럼 48만원이죠? 근데 48만원짜리가 25만원까지 떨어졌대요. 48만원 빼기 25만원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23만원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14번. 대구가 보유한 총자산 다음과 같다. 유동자산의 총합계가 50만원일 때 당자자산 중 단기 금융상품은 얼마인가? 유동자산 안에 당자자산 있고요. 재고자산 있죠. 보통예금 당자자산이고요. 단기대여금 당자자산이고 원재료 재고자산이고 사업용 비품 유형자산이죠. 아닙니다. 제품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4만원 더하기 만원 더하기 10만원 더하기 20만원 빼기 50만원
계산하면 저희 단기금융 상품은 15만원 이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3번입니다. 15번 2023년 1월 1일 울산은 비품을 18만원, 잔존가치 0원, 내용에서 5년 정해법 상각에 취득하였으나 소품비로 잘못 처리했다.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했네요. 2023년 결산 시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해당 오류를 발생하여 수정한 경우 해당 오류 수정이 울산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18만원 나누기 5년 하면 36,000원이거든요. 36,000원 감가비 인식하고요. 그럼 저희는 18만원에서 36,000원 빼면 144,000원 이익이 증가하겠죠. 정답은 3번이네요. 16번 다음은 강원의 대손 관련 자료이다. 다음 자료에 의해 회계 처리한 후 9월 26일 현재 강원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계산한 것으로 올바른 것은 1월 1일 대손 충당금 잔액 30, 9월 26일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22만원과 받으러온 5만원이 회수 불능으로 판명되었다. 그럼 30에서 22만원 빼고 5만원 빼면 3만원 걸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주식 발행비는 반드시 분조건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틀렸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나 주식 할증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번이 틀렸네요. 2번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무조건 플러스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다. 맞는 말이고 자본 조정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 등이 있다. 맞고요. 자기 주식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번 자본금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납입 자본금을 의미하며 발행 주식수의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이다. 맞는 말이죠. 네. 18번 다음은 세종의 단기말 상품 관련 자료이다. 세종의 기말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얼마인가? 저희 장부 수량이 25,000개, 재고자산 간모 수량이 500개. 그럼 저희 실제 수량은 24,500개겠네요. 단위당 취득원가 6,500원, 단위당 순실현 가능 가치는 6,200원. 그러면 6,500원에서 6,200원 떨어졌으니까 3,300원 떨어졌네요. 24,500원 곱하기 300원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735만원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19번 다음 중 수익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1번 파일부 판매의 경우 장단기 구분 없이 재화가 고객에게 인도되는 시점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고요. 2번 시용 판매의 경우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날 수익을 인식한다. 시용 판매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가 저 살게요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한 날 수익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이 틀렸고 3번 수강료는 강의 기간 동안 발생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맞는 말이고 4번 상품권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된 시점의 수익을 인식하며 상품권 판매 시점에는 부채로 계산한다. 맞는 말이죠. 20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틀린 것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책임은 경자에게 있고 기업에게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한 재무제표로 본다. 맞는 말이고 2번 중요한 항목은 본문이나 주석으로 구분 표시할 수 있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3번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규와 단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맞습니다. 4번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새롭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매기 새롭게 하면 안 되죠. 비교하려면 비슷하게 해야겠죠. 정답은 4번이었네요. 21번 경북은 단기 중 투자 목적으로 지분증권 500주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10만원을 지급하였다. 기말 현재 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1주당 6,000원일 때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가 된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각각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는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취득 시 자산으로 계상되는 취득원가 금액은 같다. 들리죠? 네, 그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그냥 단기 비용 처리해버리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수수료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2번 취득 시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없긴 왜 없어요? 단기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평가 이익을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에는 평가 이익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죠. 그래서 미친 영향 있어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기말에 단기손익이 미치는 영향 같다. 단기손익이 미치는 건 단기매매 증권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손익이 미치는 영향이 없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기말의 자본에 미치는 영향 같다. 맞습니다. 이제 단기매매 증권 저희가
그 평가하고 나면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자본으로 흘러가가지고 결국 총포괄 이익은 똑같게 돼요. 총포괄 이익은 매도 가능 증권이나 공개매매 증권이나 다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22번 12월 말 결산법인인 충남의 2023년 총 매출액은 100만원, 기초재고는 20만원, 총 매입액은 60만원, 매입 매누리와 환출은 5만원이다. 23년에 매출 총이익률은 30%일 때 충남의 2024년 기말 재고액은 얼마인가? 매출 총이익률이 30%니까 기말 원가율은 70%겠네요. 그러면 총 매출액이 100만원이니까 매출 원가는 700이었겠네요. 기초 재고는 20만원이고요. 총 매입액은 60. 매입 매누리와 환출은 5만원이니까 55만원. 그러면 20에다가 55만원 하면 75만원. 700이 아니고 70이네요. 그럼 여기 75만원이니까 여기 5만원이겠네요. 기말은 5만원이네요. 1번입니다. 23번 다음 중 현금 흐름표상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 해당하는 것은 1번 법인세 비용의 납부, 2번 대여금의 회수, 3번 은행의 차입금 상환, 4번 매입재매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무활동은 은행의 차입금 상환입니다. 3번이에요. 24번 전북은 신제품 생산을 위한 기기장치를 구입을 위하여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한다. 2023년 1월 1일 액면 금액 200만원, 표시자를 연 10%, 그러면 200 곱하기 0.1 계산하면 저희 액면 이자는 20만원이고요. 3년 만기의 사채를 발행하였다. 발행 시점의 유효이자는 연 11%, 연이 11%이고 사용해야 되죠. 이자는 매년 말 지급할 경우 사채 발행가액은 얼마인가? 저희 연금이 현가에서 안 적혀 있으니까 좀 더 해볼게요. 0.900 더하기 하면 되죠. 0. 더하기 0.8162 더하기 0.73119 계산하면 2.4437 되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이 표시자 하면 되죠. 2.4437 곱하기 20 n 플러스 200 곱하기 0.7319 n 플러스 mr 계산하면 1951 120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중소기업 회계기준 다음 중 중소기업 회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1번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외감법에 따른 외국감사 대상 회사에도 적용된다. 외감 대상 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외감 대상도 안 되고 공공기관도 중소기업 회계기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재무제표는 대자, 대주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구성된다. 맞는 말이고요. 3번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분과 해당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방 형식으로 작성한다. 맞고요. 4번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만 작성할 수 있다. 맞습니다. 원래 해당 것만 작성할 수 있어요. 과거 거는 수정할 수 없어요. 네, 그럼 저희는 원가 회계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전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국의 조업도에 따른 원가 행태가 다음과 같다면 다음 중 원가 행태에 따른 본리도 올바른 것은 1번 변동원가, 2번 고정원가, 3번 준변동원가, 4번 중고정원가인데요. 이렇게 기계 시간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지는 것은 중고정원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정답은 4번이었어요. 2번 다음 중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미래 원가는 과거에 이미 발생하여 현재 혹은 미래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회피할 수 없는 원가이다. 이걸 이제 매물 원가라고 하게 되죠. 네, 2번 과거 원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대상을 선택함으로써 보기된 이익이나 효익을 말한다. 선택 나오면 기회비용 하셔야 돼요. 네, 3번 관련 원가는 대체양 간에 차이가 있는 과거 원가로서 의사결정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과거 원가가 아니고 미래 원가입니다. 네, 그럼 정답은 4번이었고요. 의사결정한 상황에서 하나에 대한 선택한 결과 제거될 수 있는 원가를 회피 가능 원가라 한다. 맞습니다. 네, 3번 다음 자료에 괄호 안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게 연결된 것은 기초제품 재고에 더하기 단기제품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제품 재고에 더하면 매출 원가 구할 수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꾸 T점 그리잖아요. 기초 제품 재고
여기 기말, 여기 매출원가. 네, 그래서 이거 티계정 잘 기억하시면 좋겠죠. 4번. 서울은 선입선출법 하에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진행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재료원가, 가공원가의 단기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각각 몇 개인가? 티계정을 좀 그릴게요. 200. 기초제공품 200. 완성은 1000개 했으니까 저희 800. 기말제공품 500. 재료원가 0. 801. 501. 가공원가 저희 40%까지 완성이니까 단계는 0.6. 60% 완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500개는 이제 50개 50% 했으니까 여기도 0점. 계산하면 800, 500, 0. 그 다음에 2, 6, 12, 120, 800, 5, 5, 25, 250 하면 재료는 1300. 가공은 120 더하기 800 더하기 250 계산하면 1170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죠. 5번. 대안의 부산공정은 중형 소형 승용차를 생산하는데 공장 유지비가 기준조업도 생산 시에는 2천만원, 기준조업도 초과 생산 시에는 4천만원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중형 승용차 한 대 생산 시 발생하는 직접 재료 원가는 5만원, 수도 원가의 직접 재료 원가의 40%이다. 1월에 생산량이 700대라면 1월에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다음 부산 공장의 기준 조업도는 월 500대이며 이외의 경비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네. 그러면 저희 1월에 생산량이 700대니까 700 곱하기, 일단 직접 재료부터 구하는 게 편하겠죠? 5만원. 그 다음에 그러면 3500. 3500에 0.4. 그러면 1400. 기준조업도가 월 500인데 초과시 4000이잖아요. 저희 700대 생산이니까 초과 있어요. 4000. 더하면 35 더하기 14 더하기 40 계산하면요 89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6번. 광주는 선박을 주문 생산하는 회사이다. 회사는 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분한다. 제주지서 샵 5는 2023년 중에 시작되어 완성되었으며 원가 발생액은 다음과 같다. 23년도 제조간접 원가 배분율은 조립 부분에 대해서는 150%, 도색 부분에 대해서는 75%이다. 제주지서 5와 관련된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직접 재료 원가가 이제 7만원이고 2만원이고, 지도 원가가 4만원이고,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 배분율이 조립 부분에 대해서는 150%, 도색 부분에 대해서는 75%래요. 그쵸? 그러면 4만원 곱하기 0.75 계산하면 이게 3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 배분율이 조립 부분에 대해서는 150%잖아요. 그래서 도색 부분이랑 같습니다. 4만. 그래서 7만원 더하기 4만원 더하기 6만원 계산하면요 여기 17만원 되고, 여기 2만원 더하기 4만원 더하기 3만원 계산하면 9만원 됩니다. 17만원 더하기 9만원 계산하면요 26만원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7번.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단기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가로 1번. 원재료 매입액은 비말 원재료 20만원이고 기말 원재료 재고는 기초에 비해 6만원이 증가되었다. 노무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의 3배에 해당한다. 일단 원재료부터 구하는 게 좋겠어요. 그쵸? 20이고 0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6만원이고, 그러면은 저희 사용액은 14만원이네요. 24만원. 14만원이 3배니까 42만원. 이고 제조간접 원가는 28만원이다. 기초 제공품 단계총 제조원가의 10%이고 단계총 제조원가 14만원, 42만원, 28만원 더하면 84만원인데 84만원에 0.1% 계산하면 기초 제공품은 84,000원 되죠. 그 다음 84만원 이고, 그 다음에 기말정품 기초정품의 2배이다. 84 곱하기 2 계산하면 168.
네, 그러면은 저희 차변이 84 플러스 849 하면 924 빼기 168 하면 756. 정답은 2번이었네요. 8번. 다음 중 제품의 제조 원가 항목에 해당하는 경비는 무엇인가? 1번 작업 해물 화분이 아니고요. 2번 본사 사무실 통신 및 판매비와 관리입니다. 아니고요. 3번 정상 공소원가 맞고요. 4번 영업직 사원의 급여와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아니에요. 9번 인천의 단기 실제 제조간접 원가 발생액은 20만원이다. 튀기 좀 걸리는 게 좋겠죠. 20 실제 작업시간이 100시간, 추정 작업시간이 110시간,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가 만원, 부족 배부 20만원에서 만원 빼면 19만원이겠네요.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19만원 나누기 실제 작업시간 하면 100시간 하면 1900원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다음 중 직접 원가, 간접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1번 원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원가는 직접 원가이다. 맞는 말이죠. 직접 원가는 원가 대상이 개별적으로 구분되어 포함되므로 결별 원가라고도 한다. 맞는 말이고 3번 가공 원가는 직접 원가로만 구성되어 있다. 아니죠.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랑 제조 간접비 얘기하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는 직접 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틀렸어요. 4번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는 모두 제조 원가이다. 맞는 말입니다. 11번 다음은 보조분 원가를 제조분에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상호배분법에 대한 설명으로만 묶은 것은 가 보조분문 상호 간의 요인소속 관계를 완전히 인식하는 방법이다. 맞고요. 나 보조분 원가의 배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른 보조분과 제조분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배분 순서가 나오면 단계배분법 여기 나와야 되죠. 나 아니고요. 다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지만 계산이 복잡하다. 맞습니다. 그거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죠. 라 배분 순서의 정함에 따라 원가 배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아니죠. 연립방정식 해가지고 달라지지 않아요. 배분 결과가 달라지는 건 직접 배분법이랑 그다음에 단계 배분법이죠. 보조 부문 원가를 다른 보조 부문에는 배분하지 않는 방법이다. 다 배부하죠. 서로 배부해요. 서로. 그래서 아닙니다. 정답은 가다. 정답은 2번이었네요. 12번 당월 중에 실제로 발생한 총 원가 및 제조지휘서 넘버 3의 제조에 실제로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당월 중 실제 직접 노동시간은 2만 시간이었으며 이중 제조지휘서 넘버 3의 제조에 출된 시간은 1500시간이었다. 제조간접 원가를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배부하는 경우 제조지휘서 넘버 3에 배부되는 제조간접 원가는 얼마인가? 저희 4 나누기 20 하면 0.2 그러면 150에 0.2 하면 30 이네요. 2번이네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저희 실제 노동시간이 2만 시간인데 1500이죠. 1500 나누기 2만 계산하면은 7.5% 나오거든요. 7.5% 나와요. 그래서 150만원에다가 7.5 아니네요. 네. 제조간접 원가를 직접 노동 시간 배분하는 거니까 시간에다가 곱하면 30만원 나오게 됩니다. 그쵸? 네. 13번 다음은 단기의 영업을 개시한 울산의 단기 제품 생산과 관련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의 기본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본 원가는 역시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죠. 그래서 원재료 200만원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즉시 50%를 생산에 투입하였다. 그럼 사용한 거는 100만원이겠네요. 시간당 급여가 만원인 생산진 근로에서 3명이 근무했으면 생산 과정이 총 200시간이 투입되었다. 3명이 200시간을 투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원 곱하기 200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 그럼 100만원에다가 200만원 더하면 300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1번 관련 원가는 특정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가로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있는 과거 원가를 의미하며 의사결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 아까 전에 미래 원가라고 했죠. 1번이 틀렸네요. 2번 매물 원가랑 과거에 발생한 원가를 말하며 비관련 원가이므로 의사결정 시 배제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간접 원가는 특정 제품이나 부문으로의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로 공통 원가에 해당하므로 특정 원가에 배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맞죠? 4번 통제가능 원가는 경영자에게 원가의 발생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원가이며 경영자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맞죠? 15번
대전의 2023년도 종합원가 계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고 공정 검사는 공정의 완료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아래 자료와 관련하여 대전 2023년 인식과 완성 구매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다음 기초 제품 재고는 없다. 단기 완성품 수량 1000개, 기말제품 200개, 공손품 수량 150개, 완성품 제조 원가 180. 제공품 원가 40, 정상공사 원가 20. 비정상공사 원가 10만원. 그래서 180에다가 200 더해가지고 20 더해가지고 4번 200만원 구할 수 있습니다. 16번 다음 중 정상개발원가 계산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할 경우 예정 배부의 계산으로 올바른 것은 실제 발생량에다가 예정 배부를 곱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17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와 재무상태표에 공통으로 표시될 항목은 정답은 2번 기말 원재료 재고죠. 기말 원재료 재고가 제조원가 명세서에도 포함이 되고 재무상태표에도 포함이 됩니다. 1번 직접 노무 원가는 제조원가 명세서에만 포함되고 3번 기말 제품 재고는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 둘 다 표시되고 단계 제품 제조원가는 제조원가 명세서랑 손익계산서에다가 표시가 되죠. 18번 중부는 결합원가를 순실현 같은 가치에 의하여 배분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당월에 발생한 결합원가 300만원 중 A제품이 배분될 결합원가는 얼마인가? 350원에서 100원 빼면 250원이 그 다음에 4번에서 150원 빼면 250원 2만원 곱하기 250 하면 500 그 다음에 4만원 곱하기 250 하면 그럼 1000. 그럼 저희 300이니까 A 제품이고요. 300 곱하기 15분의 5 하면 되죠. 그러면 2번 100만원 나오겠네요. 19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의 차이 분석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직접 재료 원가는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로 분석된다. 맞는 말이고요. 2번 직접 노무 원가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능률 차이로 분석된다. 능률 차이가 아니고 가격 차이입니다. 임률 차이라고도 부르게 되죠. 2번이 틀렸네요. 3번 제조간접 원가는 변동제조 간접 원가와 고정제조 간접 원가로 구분하여 차후 분석을 한다. 맞는 말이고 4번 실제 원가보다 표준 원가가 더 큰 경우에는 유리한 차이를 발생시킨다. 맞습니다. 20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문이나 특별 수요에 따라 종류와 규격이 상이한 제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경유 형태에서 사용한다. 맞는 말이고 2번 조선업, 건축업, 민세업 등의 업종에 적합하다. 맞는 말이고 3번 작업 지시서에 의해 제조 활동을 시작하고 각 제품별로 원가를 집계 하여 제조 원가를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형태이다. 맞는 말이죠. 4번 총 제조 원가를 총 생산량으로 나누어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제조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으로 배분하는 원가 형태이다. 아니죠. 이거 개별 원가 계산이 아니고 종합 원가 계산 같지 않나요? 네. 21번 다음 중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전공정 원가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공정 초기에 투입되는 재료 원가처럼 계산한다. 맞습니다. 정상공순 수량은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이 동일하게 계산됐다. 맞습니다. 정상공순 원가의 배분 기준으로 검사시전 통감 환경연료 물량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맞고요. 작업 단위별로 작성되는 작업지시서로 원가가 집계되며 각 제품에 부과되며 계산한다. 작업지시서로 원가가 집계되는 건 개별 원가 계산이죠. 란 아니네요. 정답은 간화다 해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22번 1번 감소는 제조 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공정에 투입된 원재료의 수량이 감소하는 순실로 잔존 가치가 존재한다. 감소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잔존 가치가 없어요.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작업 해물은 투입된 원재료로부터 발생하는 찌꺼기나 조각을 말하면 잔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작다. 맞습니다. 3번 정상공순 생산 과정에서 합격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공손을 말하며 검사 시점에 따라 원상품, 기말 제공품에 배분한다. 맞고요. 4번 부산물은 주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보수적으로 발생하는데 주산물의 수익에 비해 적은 수익을 창출한다. 맞죠? 그러니까 부산물이죠. 23번 2023년도에 생산을 개시한 대구 2023년 생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제조원가, 재료원가, 가공원가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되는 것으로 할 때 완성품 환상의 단위당 원가가 320원이라면 기말 정품의 완성도는 얼마인가?
그러면 저희 단기 투입 원가가 48만이니까 48만원 나누기 320 계산하면 1,500. 완성품 수익이 1,200. 근데 착수량이 2,000. 그럼 기말은 2,000에서 1,200 빼면 800. 근데 여기 1,500일이잖아요. 그럼 여긴 1,200이고 여기 300이어야 되죠? 그럼 3 나누기 8 하면 0.375 나오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24번. 강원은 과자를 생산하고 있으면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음은 강원의 2023년 7월 중 표준원가 및 생산활동 관련 자료이다. 기초 및 기말 재고가 없는 경우 강원의 2023년 7월 실제 제품 생산량은 몇 단위인가? 과자 1단위 제조를 위하여 투입되는 직접 재료의 표준 수량은 5kg이며 100kg당 표준 가격은 20원이다. 그러면은 5 곱하기 20 계산하면 100원인 거. 표준 가격은 100원이었네요. 그 다음에 실제 발생한 직접 재료 원가 16만원, 16만원. 직접 재료 가격 차이 3만원 유리. 그러면 16만원에다 3만원 더하면 19만원. 직접 재료 수량 차이 4만원 분리. 그럼 19만원에서 4만원 빼면 15만원. 15만원 나누기 100 하면 되죠? 그럼 1,500이네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5번. 2023년에 설립된 경기는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정상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 적용하고 있다. 제조 간접 원가는 지속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화장품의 브랜드별 관련 활동 및 원가는 아래와 자료와 같다. 2023년도에 발생한 실제 제조 간접 원가는 11만 3천원, 제조 간접 원가 매정 배분은 시간당 10원이다. 2024년 말 현재 X 브랜드는 완성되어 판매되었고 Y 브랜드는 완성되었으나 미판매되었다. 경기가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를 매출 원가에서 전액 조정할 경우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를 조정한 후에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대요. 12,000시간이고 실제는 11만 3천원이고 예정 배부를 10원이고 실제 시간이 12,000원. 그럼 여기 10만원이겠네요. 그러면 저희 11만원에서 11만 3천원 빼면은 7천원 과대배분되었네요. 7천원 과대배분 거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하는 거니까 매출원가가 저희 X죠. 그래서 원래는 5천 곱하기 10 하면 5만원인데 5만원인데 저희 7천원 과대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7천원 내야 되죠. 그러면 15,000원 더하기 3만원 더하기 5만원 빼기 7천원 그래서 하면은 88,000원 걸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83회 기업회계 2급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